네,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7일 새벽이에요. 그냥 오늘 뭐 한 주 시작인데 뭐 그냥 좀 쉴까 하다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하나 간단하게나마 만들려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마녀의 날 그래가지고 주가 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 주식 선물과 옵션 이 네 가지 파생 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날을 내 마녀의 날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3월, 6월, 9월, 12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우리나라는 선물 옵션 만기가 둘째 주 목요일이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셋째 주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달력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둘째 주 목요일 3월 10일이 내마녀의 날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월 18일 이 날이 내마녀의 날이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염두에 두시고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3월 10일이랑 3월 18일. 자, 요때를 한번 볼게요. 이건 좀 나중에 보고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고요. 48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21선 맞고 떨어진 그런 날이에요. 자, 요 날이고 주식을 한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이게 상승장에서 하신 분들은 지금 떨어지는 게 되게 공포스럽고 무서우시겠지만 좀 하신 분들은 이날의 공포를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요 날이 언제냐면 자, 이렇게 볼게요. 장기평 이렇게 해야지 나와요. 이렇게 보면 자, 2020년 3월 달이에요. 자, 요 날 한번 볼까요? 이게 3월 13일 금요일이니까 요 날이 3월 10일, 3월 10일 화요일쯤 되겠네요. 지금 한 요 정도 날쯤 되는 거겠네요. 음, 2월 중순부터 지수가 살짝 조정을 주기 시작하더니 241선을 훅 깨고 내려왔죠. 그리고 둘째 주 목요일이 요 날이었어요. 이날 둘째 주 목요일 날 밑으로 확 내고 들어오면서 이거는 선물 옵션 변동성 때문에 생긴 거야 라고 금요일 날 개파락으로 반등을 주는 척 했는데 그때부터 또 밑으로 쭉 빠지기 시작했고요. 이날이 언제죠? 3월 19일 날 이후에 반등을 주기 시작했어요. 자, 3월 19일 오늘 보면 3월 19일 목요일이라고 돼 있죠. 3월 20일 금요일이 미국 내마녀의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마녀의 날 이후에 반등을 주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내마녀의 날 이전부터 물론 하락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서 이때 바닥을 찍고 올렸다는 얘기죠.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도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요때죠. 이렇게 보면은 2월 중순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이때 코로나 때죠. 요때가 뭐냐? 월 3월 9일 둘째 주가 시작하면서 하락이 폭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쭉 밑으로 뺐죠. 이날 종가가 지수가 마이너스 5.39%였어요. 저는 지옥 같았죠. 네, 그 다음 날 종가가 마이너스 7%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쭉 내려왔다가 올렸다. 이거는 이제 옵션 만기가 지나면 괜찮겠구나. 그리고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가 대형주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아니 코스닥은 올릴 수도 있겠지. 근데 약간 뭐가 좀 이상하긴 하다 했는데 밑으로 쭉 뺐죠. 그리고 이날이 언제죠? 3월 19일 날 목요일입니다.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동시 만기 요게 미국 내마녀의 날 이후에 반등을 주기 시작했죠. 지금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1월 초순부터 쭉 빠지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 차트는요. 그리고 오늘이 이날이 저번 주 금요일이고 이제 여기에 캔들이 생기겠죠. 내일 이때가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시작하는 한 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식의 향방은 몰라요. 저는 그냥 쭉 하락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얘기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내일 어떻게 좀 해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요. 뭐 상승하시는데 뭐 상승한다고 생각하시고 뭐 기분 나쁘게 보실 분들은 제 영상을 안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렇게 돼가지고 장기평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향성은 아직 모르겠는, 그런데 주변을 둘러싼 환경들이 어떤가 또 한번 봐야겠죠. 자, 나스닥을 한번 볼까요? 해외 차트 나스닥 종합을 볼게요. 나스닥 종합은 금요일 날 안타깝게도 종가가 마이너스 1.66%로 끝났어요. 자, 미국은 내만 날 때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3월 23일, 3월 19일, 20일, 내만여의 날 다음 날까지도 밑에 바닥을 한번 더 만들고 상승을 주기 시작했네요. 그쵸? 자, 그러면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한번 볼게요. 이때는 어땠는지. 이때도 마찬가지였네요. 이게 언제죠? 3월 23일이네요. 이때가 동시만기였고요. 이때가 동시만기였고요. 동시만기 이후에 하루 더 바닥을 잡고 그리고 올려줬어요. 근데 이때 미국은 어떤 일이 있었죠?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은 이런 또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상승을 또 보여줬죠. 그리고 지금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랑 이때 상황이랑 공통점은 옵션 만기, 내만여의 날 이전부터 쭉 하락을 하다가 내만여의 날 이후에 유동성 공급을 한다고 하고 올린 상황이죠. 지금은 유동성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더 크죠. 테이퍼링은 이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금리 인상을 하면서 유동성을 흡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지수는 일단 뭐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또 말들이 또 있잖아요. 이미 실적은 코로나 이전을 회복했다. 코로나 이전을 회복했다. 그러면 코로나 수준으로 가도 별 할 말은 없는 건가요? 예. 일단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또 나스닥을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12,000을 줄을 그어놓은 거는 그냥 제가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일단은 한번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12,000 정도의 줄을 그어놨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요때의 고점이죠. 요때의 고점입니다. 여기에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는지, 여기에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는지 계산을 해보면은 얼추 요 정도의 숫자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빠지는 거라서 미국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불안해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그 정도고요. 업종에서 우리나라도 코스피를 보게 되면 저는 한 요 정도까지는 생각을, 일단 요 정도까지만 빠지고 반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볼게요. 환율입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때가 IMF 때고요. 이때가 리먼 사태 때고요. 요때가, 그리고 요때가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죠. 그래서 밑으로 환율이 쭉 빠졌다가 지금 1217원까지 올랐어요. 1217원까지 올라서 환율만 보면 좀 약간 뭐랄까 좀 불안한 상황이긴 하죠. 이걸 일봉으로 보게 되면 점점 저점을 높이고 있고요. 고점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월봉을 보게 돼도 상승 추세라는 게 느껴지죠. 원유 선물 가격을 보면서 고점대야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전쟁이 나면 재료 노출로 떨어질 거야 라고 했는데, 과연 전쟁 때문에 그게 오르는 거였다면 전쟁 때문에 떨어지는 건 맞는 거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의 시대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일단 전쟁 자체도 쉽게 끝날 기미가 안 보이죠. 그리고 러시아 제재가 시작이 되면 그 제재를 빨리 거두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더 불안한 증시로만 보면 더 불안한 하락장이 오지 않을까. 심지어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랬으면 물론 좋겠지만.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뭐 다른 지수를 한번 볼게요. 빅스 지수라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라고도 하고요, 공포 지수라고도 하죠. S&P 500 지수 옵션의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나타내는 지수다. 이 증시 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빅스 지수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했다는 것으로
주식시장에서 팔 사람은 모두 팔아치우게 돼 지수가 반등 여지를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이 최고치라는 걸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사람들은 항상 얘기하죠. 지금이 증시가 고점이다, 고점이다 그러는데 위로 쭉쭉쭉쭉 가고, 지금 증시가 저점이다, 저점이다 했을 때 밑으로 깼을 때가 진정한 공포가 오는 거죠. 이 공포지수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자, S&P 500 지수의 그럼 공포지수를 한번 볼게요. 자, 요런 상태죠. 이거 만약에 이게 주식의 개별 종목이라면 차트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상승 시도하다가 떨어지고, 상승 시도하다가 떨어지고, 쌍바닥, 다중바닥을 잡고 올리고, 쌍바닥을 잡고 다시 올리고, 계속 올리려는 시도를 한다는 게 보여지죠. 자, 그러면 코로나 때 공포지수가 어땠을까요? 이런 상태였어요. 자, 바닥권에서 급격하게 3달 만에 위로 쭉 올라왔죠. 월봉입니다. 급격하게 위로 올라왔죠. 지금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은 차트라고 보여지진 않으시나요? 요게 개별 종목의 월봉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S&P 500 지수의 공포 지수는 사실 좀 많이 불안하다. 40을 넘어가면 특히 이제 공포감이 되게 큰 것으로 판단들을 하는데, 지금은 31이고요. 물론 시장이 좀 좋아져서 내려가게 되면 뭐 그거에 맞는 종목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미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얘기는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제한도 사실은 원유나 가스나 원자재 쪽으로 쭉 말씀을 드려왔었죠. 일단은 그렇고요. 일단 그때보다는 일단 시간이 더 흘렀고 지났으니,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건 코스피인데요. 제가 감히 뭐 손절을 해라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이미 반등 때 손절이나 익절을 하시고 짧게 대응을 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시장이 약간 이상한데 그러면서 전쟁이 나면서 현금화를 많이 시켜두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생각대로 하면 이렇게 급격한 하락이 나오면 이런 식의 급격한 반등이 나와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때랑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이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빠질 거는 같은데, 이 반등은 이때처럼 급반등이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신중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또 이 시장에서 변동성을 또 일으켜서 그걸로 좋아하는 세력이 있다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걔네들한테는 정말 꿀 같은 장이죠. 조금만 툭 건드리면 밑으로 쭉 빠질 수 있는,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모양만 봐도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자, 일단 그렇다고 치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공포감만 갖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어떤 종목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지금 이런 사태에서 가장 수혜를 입는 그런 국가는 어딜까요? 미국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산유국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원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산유국이 될 수 있겠고, 그러면 원유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산유국은 좀 힘들어지지 않겠냐라는 건데, 원유 가격이 오른 게 러시아를 제재를 하게 되면 공급이 그 원유 시장에서 러시아가 공급하는 양들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러시아 에너지를 제재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산유국들에서 증산을 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증산을 하게 된다면, 저번에 휴스틸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셰일가스를 증산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 기사를 보게 되면, 여기저기 또 찾아보게 되면 뭐 카타르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증산을 하게 되고, 원유가 가격이 올라 있으니까 얘네들의 수익률, 채산성은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산을 해도
원유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산에 대한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유전이 발견돼서 뭐 사우디에 있는 양만큼 발견됐다는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유전 이렇게 치면은 쭉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위치가 유럽이잖아요. 유럽이랑 가깝잖아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쭉 PNG였죠. PNG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잖아요. 근데 LNG는 액화천연 가스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파이프라인의 원가가 0.3달러 정도가 된가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제가 집에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없네요. 하여튼 이 LNG들, 액화천연가스, 리코파이드 내추럴 가스 같은 경우가 단가가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에 CNG가 싸고 제일 싼 게 PNG예요. PNG는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꼽아서 오던 그 가스랑 그 원유가 가스가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에서도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 유럽으로 더 싸게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산유국들에서 증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랜트 업종을 보자라고 얘기하려고 이 영상을 좀 만들었어요. 너무 이렇게 실망하고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차트를 살려내면서 이렇게 수급까지 좋은 애들을 찾아서 우리는 또 준비를 해야겠죠. 이렇게 한번 볼게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플랜트 업을 하고 있죠. 뭐 종합건설 업체이긴 하는데 뭐 아파트도 짓고 모두 짓고 하는데 일단 힐스테이트를 갖고 있긴 하지만 지금 저는 플랜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서 원자력 발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원자력 발전의 건설도 하고 있고 플랜트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을 보게 되면 연기금 외인 매도가 나오는데 수급이 제일 좋은 애는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장기평을 지지하고 위로 슉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수급도 외국인들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연기금, 사모펀드 등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제일 수급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볼만한 게 GS 글로벌은 연기금의 수급은 없는데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거든요. 아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4조 7천억쯤 돼요. 그래서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2천억 되기 때문에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DLENC 같은 종목도 플랜트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토목 건축 플랜트 발전 뭐 이런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DLENC 같은 경우에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데 수급 자체는 그렇게 뭐 이렇게 썩 좋지는 않고요. 기관계가 쭉 매수를 하고 있는데 사모펀드 쪽에도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종목 중에서 보면은 이제 삼강 M&T 좀 변동성 있는 애들 중에서 보면은 삼강 M&T 정도도 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태광 이런 애도 있어요. 태광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2,875억 정도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바닥에서 쭉 올라왔다가 고점을 한번 찍고 조정 중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연기금이 한번 들어오긴 했는데 뭐 이렇게 썩 수급이 막 유지되고 있지는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플랜트 업종들을 한번 찾아서 관심 종목에 넣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매수가를 찍어드린다기보다는 뭐 이런 식의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가격 좀 조정 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따라 붙긴 좀 부담스러우면 요 정도 가격, 요 정도 가격, 요 정도 가격 이렇게 나눠서 사보는 건 어떨까라는 걸 한번 이런 식의 대응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장이 좋길 바라고요. 안 좋더라도 언젠가는 또 지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